불법 도박에 빠진 전북의 청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이들을 구제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발표 이후 사안별로 지역 교육에 유리하느냐를 놓고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다음 달에 표결 처리될 예정인데 정당별로 어느 안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치열한 셈법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탄수법 연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과 한빛원전 인근 지역에 지원금을 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올해도 처리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박이 급속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청소년들을 살펴봤더니 도박에 빠진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사채에 손을 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불법 도박을 해봤거나 주변 친구들이 하는 걸 본 적 있냐고 묻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3명, 1명 중 3명 정도. 네. 도박 종류도 다양합니다. 스포츠라, 사다리, 홀짝. 홀짝? 네, 그 정도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홀짝 이런 건 어디서? 뭐 사이트에서 가서 한다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 실태를 조사했는데 전라북도 청소년들 10명 중 1명이 도박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단위 순위를 매기면 제주, 충북에 이어 전국 세 번째입니다. 도박은 불법 스포츠 토토가 가장 많았고 온라인 도박 사다리 게임, 기타 순이었습니다. 2차 피해는 더 큰 문제입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 중 7.6%가 불법 사채를 썼고 13.3%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계획, 나아가 시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전이라고 되게 얼마 빌려주고 약간 말도 안 되게 이자를 받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 안 나오고 사퇴한 애가 있어요. 결국 부모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전문가는 중독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서로 이것을 다 놀이로, 여가로만 생각을 할 뿐이지 이걸로 인한 폐해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거, 그리고 이걸로 재정적인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한 번만 잘 따면 얼마든지 이거를 금방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비합리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도박에 빠진 10대 학생들, 더 이상 방치가 힘든 수준이 된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연초박으로 퇴비를 생산한 업체를 포함해서 비료공장 3곳이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 배출 시설을 통해 염화수소와 니켈 등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비료공장 3곳을 적발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 가운데 한 업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KTNG로부터 연초박 800여 톤을 들여와 퇴비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부당 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ASA 전주공장과 광주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늘 오전 특별 사법경찰 지휘를 갖는 근로감독관 60여 명을 동원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ASA 지회는 지난 8월 노조 파괴와 부당해고 등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ASA를 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환영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계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개선안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정시 확대와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출신 고교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대학의 세부 평가 기준과 고교 유형 등 선발 정보 공개는 확대합니다. 지역 교육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른바 깜깜이 전형을 없애고 부모 배경이나 사교육 등 외부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논술 전형 위주나 그다음에 어학 글로벌, 그다음 특기자 전형 폐지는 소수 계층에 그동안 국한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성 시비를 이유로 진로와 동아리 등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 금지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쏠릴 수 있다면서 금지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이 도구 과목인 국영수 위주로 서열화되고 그것으로만 잣대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돼서 미래 교육인 다양성의 인재를 양산하거나 그런데 왜곡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서울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의 정시 선발을 40% 이상 권고하면서 지역 학생들의 입학문이 좁아질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서울대 입학생을 낸 전북 12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은 정시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정시로 하게 되면 수능 점수 높은 애들이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유리해요. 또한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을 10% 이상 권고했는데 선발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하고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 문여도 해상에서 뒤집힌 김 양식장 관리선에서 구조된 러시아 국적선원 2명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해경은 지난 25일 사고가 난 관리선에서 구조된 러시아 국적선원 39살 A씨와 27살 B씨를 조사한 결과 이달 중순쯤 30일짜리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해 최근 김 양식장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서 사고와 관련된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불법 취업이 드러난 만큼 치료를 마치는 대로 신병을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 이후에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법안에 담긴 지역구 축소안을 포함해서 여러 대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상황에 따라서 최대 3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정치권이 분주하게 주판알을 튕기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28석 줄여 그만큼 비례의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을 연동하자는 게 핵심인데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이 합의한 겁니다. 비례성하고 대표성이 제대로 좀 반영되는 그런 국민을 담은 국회를 만들겠다 해서 안을 만든 게 지금 현재 선거제도 개편안이라는 거죠. 이 안이 통과되면 전북 지역구도 10석에서 7석으로 3석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지역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개정안에 현역들이 찬성표를 던질 리 없다는 우려에 240석 플러스 60석 안도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전국적으로는 지역구가 13석, 전라북도에서는 한두 석가량 줄어들게 되는데 평화당은 인구 편차를 완화해서 농촌의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입니다. 그 대신 이제 13석도 이제 지방 농촌에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2대1 인구 편차 결정을 좀 풀어내자.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이 선거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른바 4+1 협의체를 가동한 가운데 최근에는 지역구 축소가 3석에 불과한 250석 플러스 50석 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계속 줄어와서 지금 10석까지 줄어들었는데 또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간다는 것은 지역 대표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잇따라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비상행동에 돌입한 데 이어 대한신당도 의원들의 뜻을 모아 당의 공식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회 의석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이 워낙 높아서 300석을 유지한 채 법안의 통과 가능성과 개혁 취지를 동시에 살려야 하는 상황. 정당별 또 지역별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의원 가운데 한 명이 노조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민노총은 이 시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전주시 산하 출연기관의 노조를 싸잡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며 노조 무시와 혐오가 만연한 시의회와 노동 탄압을 묵인하는 전주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현안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탄소법은 숨통이 트였지만 남원의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법안은 사실상 20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법안은 탄소소재법과 새만금특별법, 국립공공의료대법, 지방세법 등 크게 4가지입니다.
법사위 문턱에 걸렸던 탄소수제법은 이해찬 대표가 올해 안 통과를 약속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니면 12월 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궁 축사 매입을 5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하지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제정과 고창과 부안 등 한비던전 인근 지역에 지원금을 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방세법 개정안은 산업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소재법이나 공공의대법 같은 경우도 법사위와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는 단계에 놓여 있는데요. 이 법들 또한 정치권과 연대하여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 20대 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전북 현안을 총선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당은 이해찬 대표가 전북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의미를 평가절하하며 대통령은 약속하고 뒤늦게 찾아와 달래고 무마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평화당은 청와대와 여당은 지방선거 공약을 다시 총선 공약으로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탄소법 개정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같은 현안을 총선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전북의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고속도로를 달리며 동영상을 시청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같은 버스 회사의 또 다른 운전기사도 역시 운전 중에 동영상을 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버스 회사는 A씨가 지난 24일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전주로 가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면서 2시간 40분 동안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한 것이 확인돼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회사에서 잇따라 2명이 적발돼 이 회사의 업무 기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특화 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살피는 포럼이 전북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종합실증단지 추진 현황,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에너지 저장 장치를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 뒤 다양한 관련 정책과 지원 등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남북 교류를 통해 평화 경제를 모색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컨퍼런스가 개성공단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은 기조 강연에서 개성공단이 조성된 목적이 남북 평화고 한반도 비핵화의 본질도 결국 평화에 있다며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국민적 지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